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을목 6번째 시간입니다. 기로는 임묘진까지는 마무리했고요. 인월, 묘월, 진월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번에는 6번째 시간 사오미월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조금 맹맹하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오미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오미의 을목론, 여름철 을목은 목련, 장미꽃, 무게 있고 중후하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여름 화초에 비유한다. 아무래도 꽃은 여름에 가장 아름답고 크고 활짝 피지요. 그래서 무게 있고 후중하며 여름 화초에 비유한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생각이 젊고 명랑하다. 그 다음 병화는 지지가 덥기 때문에 물기가 진토로서 만족하고요. 개수가 나오면 장마로서 시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병화는 개수가 봄철에는 개수가 필요한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름에 사오미월의 병화로서는 지지가 덥기 때문에 물기 진토로서 만족하고 개수가 나오게 될 때는 장마철이 되면서 시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쓴목이므로 여름철에도 병화를 용신으로 사용하며 수가 천간에 투출함을 싫어한다. 그래서 을목은 여름에 수가 투출하는 걸 싫어한다. 아무래도 수가 물이 많다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많다는 의미의 뜻은 질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의 의미가 크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가능하면 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의 뜻일 듯합니다. 을목이 쓴목이어서 수가 조금만 지나쳐도 뿌리가 썩는다. 이런 의미가 아무래도 질병 이런 거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으면 병화를 가려 병화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므로 인수 때문에 임계가 인수지요. 정인편을 나타냅니다. 식복이라고 하는 병정화가 극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극인의 상황이 일어난다는 뜻의 의미겠지요. 그래서 역할을 잘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의 뜻 같습니다. 그래서 식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부생활을 의미할 때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가정생활할 때 행동력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인수가 식복이라고 하는 병화를 가리게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 인수뿐 아니라 경신금도 병화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복뿐 아니라 이렇게 경이라고 하는 금의 기운들도 때로는 신금의 기운들도 결국은 이 병화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게 되므로 그러다 썩 좋아한다, 썩 반긴다라든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다 하면은 조열해서 이렇지 않은다 하면은 그게 반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정도의 설명일 듯 합니다. 그 다음에 간목을 보게 되면은 여름철에는 수분이 마른 시기인 계절이니 간목이 마르지 않게 되어 길하다. 간목 때문에 여름에는 물기가 없어져서 좀 마르고 바짝 마를 시기인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기를 좀 머금어 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뜻이겠죠. 을목을 보면은 수분이 부족한 계절에 다른 초목과 부족한 수분을 공유해야 되므로 격임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물이 필요한데 물을 머금기에는 간목보다는 을목이 좀 부족하고 내 물도 을목이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좀 어렵다. 그래서 을목은 을목을 그렇게 특별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이런 의미의 뜻이 많습니다. 병화를 보면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을 빛내는 격이어서 대길하나 조후화되지 않으면은 시들은 여름 꽃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조후가 된다면 너무 바짝 마른다라든가 때로는 꼭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너무 물기가 많아서 이렇게 뿌리가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때는 어려움이겠죠. 그래도 병화가 진토라고 하는 위에서 봤던 병화가 진토에 같이 만나게 될 때는 북격이다, 미인이기도 하겠고요. 자존심도 좀 세겠고 그런 의미의 뜻의 설명이기 할 수도 있습니다.
병화는 을목의 아름다움을 빛내주어 옥토인 진토의 뿌리를 내리게 되며 풍성하게 아름답게 피는 꽃이다. 그러니까 병화는 여름에 을목은 진토가 있으면은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를 보면은 아름다운 꽃을 불러 그슬려 버리는 과정으로 정상적인 꽃이 안 되므로 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라고 하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화라고 하는 열의 따뜻함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빛의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화를 보게 될 때는 시들어버린 꽃이다, 뭐 그을려버린 꽃이다 이런 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혹시 그 정화가 또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는 아까 여기 경신이 있었을 때는 흉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럴 때 경신이 있으면은 이 경신을 정화가 잘 녹여버려서 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쓰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운을 만들어줄 때 이 경신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설이고 빗물이고 우박을 말하는데 정화가 왔었을 때 이거를 물기로 만들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쓰임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의 뜻이겠죠. 정화가 투출하면 조열하여 땅이 메말라 수분이 없어 시들어버리니 장수하기는 쉽지 않다. 뭐 장수 이런 문제는 요즘에 좀 하기는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화가 투출했다는 의미의 뜻은 조열하고 땅이 메말란다 이런 의미의 뜻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조열하고 땅이 메말릴 때는 뭐가 성장해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지 못할 것이니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추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를 보면 고산지초로 고독하고 천하게 지나 경신이 있었을 때 을목이 상처받거나 개수가 나타나 병화가 가리고 비를 내려 뿌리를 썩게 할 우려가 있는데 약신으로 작용한다. 이거는 어떨입니까요? 무토 자체는 을목을 고독하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개수가 있었을 때 무토가 개수를 합과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개수가 병화를 가리게 되는데 그 가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때로는 경신이 있었을 때 이 무토가 한 곳에 숨어 있게 돼서 땅속에서 먼 산속에서 높은 산속에서 을목이 혼자서 상처 입는데 경금으로 인해서 그랬었을 때 이 무토가 좀 막아주기도 한다. 뭐 이런 의미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가 없는데 무기토가 나타나면 수기를 억제하여 잘 자랄 수 없으므로 거린이나 막노동꾼이 될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 천하다 뭐 이런 의미의 뜻이겠지요. 지지에 진이 있거나 뭐 혹시 추웠었을 때 여름이니까 진이나 수기가 좀 많이 있는 축이 있었을 때는 제습이 됨으로 인해서 을목을 잘 자라나게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었을 때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막노동, 특히 무토 같은 경우는 기토는 좀 그나마 물기가 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무토는 더더군다나 좀 바짝 마른 흙이지요. 이럴 때 거린이나 막노동, 진이라고 하는 거나 축이 있어가지고 수기를 보충해주지 않았었을 때는 무토 자체만으로서는 거린이나 막노동꾼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약신이고 재성이므로 부자가 되면 병과 약이 같이 있어 병을 억제하는 사주는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럴 때 병은 어떤 의미일까요? 병은 크게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병은 개수를 말합니다. 이 개수가 을목이라고 하는 여름에 병화를 바라보게 되는데 개수가 왔었을 때 가리게 되는데 그 병을 억제하는 사주가 무토의 역할이 개수를 막아준다. 개수를 합구함으로 인해서 병화의 역할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의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기토를 보면 야생화인이 천하게 되니 싫어할 것이다. 기토는 들판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여름에 들판에 피어있는 꽃은 아름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손을 탈 것이고 꺾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귀하게 되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듯한 설명일 듯합니다. 경금을 보면은 여름철에 갑자기 내리는 우박을 만난 격으로 꽃나무가 상처를 입어 흉하게 될 것이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신금은 설이에 가깝습니다만은 경금은 우박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경금을 만났었을 때는 우박이 서리처럼 내림으로 인해서 그 나무잎이 을목이라고 하는 꽃이 상처 입게 될 것이고 흉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이제 뭐 어떤 을경합의 작용을 또 볼 수 있긴 합니다. 이런 을경합의 작용들이 마냥 좋다, 합이라고 하는 글씨에 현혹돼서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을목도 경금도 서로 합함으로 인해서 정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한다라거나 을은 을의 역할이 있고 경은 경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듯한 설명일 듯 하죠. 그 다음에 뭐 이럴 때 혹시 뭐 경금의 문제를 앞에서 봤던 경신이 와서 어렵게 할 때 이 정화가 경금을 제어해 줄 때는 또 역할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경금이라고 하는 우박을 따뜻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열기로 인해서 수분으로 공급해 줘서 을목이 더 자라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신금을 보면 용신인 병화를 합구하고 구름이 되어 흐리게 함으로 싫어한다. 꼭 합이 좋다, 뭐 합으로 인해서 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의 뜻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합은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고 그걸 꽉 묶어 놓고 있는 격이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어렵고요. 그래도 합이 되어 있을 때는 내가 내 역할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은 신금이 투출하여 을목에 상처를 주려 할 때 무토가 오면 신금을 무토가 묻어버려 작용을 못하게 하므로 무토는 약신이니 병과 약이 같이 있으니 길명일 것이다. 신금이 있는데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금이 병화를 합구하려고 하고 때로는 신금 자체가 을목을 충해서 상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제습의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이 무토가 을목을 상처 주려 할 때, 신금이 을목을 상처 주려 할 때 무토가 그 막아주는 역할도 함으로 인해서 약신의 작용을 합니다. 무토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라고 하는 게 신금입니다. 이럴 때는 신금이 병인데 그 병을 막아주는 작용을 무토가 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있고 무토가 있을 경우에는 바람이 구름을 제거하여 날을 맑게 하는 작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금이 내가 무토가 바람과 구름을 제거하고 말을 맑게 함으로 인해서 약신의 작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듯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임수를 보면 뿌리가 썩어 우려가 있으니 싫어한다. 그래서 물은 너무 많이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름에 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조후를 살펴봐야 되는데 개수 정도는 어떤 상황이 와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름에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너무나 큰 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래서 무가 있었을 때는 이 임계를 잘 써먹을 수는 있는데 무가 없었을 때는 임계가 오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 존재가 임계와 같이 묶어서 을목의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무토가 약신의 작용을 할 때는 괜찮은데 또 만약에 뭐 임계가 없는데 무토만 있다. 때로는 임계가 없는데 정화하고 무토만 있다. 그러면은 산속에 외롭게 피어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겠지요. 그래서 사주는 꼭 한 글자 한 글자만 가지고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잘 살펴서 조화롭게 구조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있는데 임계가 있다라든가, 때로는 무토가 없는데 임계가 없는데, 때로는 경신이 있는데 정화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사주의 여러 개의 글씨를 이런 어떤 상황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사주의 구성을 보면서 그걸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보면 병화를 가리고 비를 내려 아름다움을 빛낼 수 없게 함으로 인해서 싫어할 것이다. 병화를 가린다. 개수는 항상 필요는 합니다. 병화도 반드시 필요하고 개수는 항상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필요는 한데, 이게 만약에 개수가 병화를 가리게 될 때는 어려움이고 귀함을 깎아먹고 부기를 못하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듯한 설명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병화를 쓰며 진토, 자수, 미토에 뿌리를 내리면 좋다. 아무래도 이게 뭐 신과 신자진의 수구겠죠.
자, 신자진의 수국이 있을 것이고, 이래서 물의 기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묘진의 목국의 기질까지도 이 신이 서로 충해서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말이고요. 여름이니까 축토를 쓰게 되면 화류명이 될 소지가 크다. 이게 이제 수기가 많았었을 때, 혹시 천간에 임계가 있거나 이랬었을 때 화류명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정화가 투출됐다. 정화만 있었을 때는 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짝 말라고 시들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 정화만으로서는 어려운데, 이럴 때 임계가 있었을 때, 때로는 경신이 있었을 때 정화에 쓰이면 또 다르게 되는데, 없었을 때 정화가 있었을 때는 사람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임계가 투관했다라고 하면은 무토가 제일 먼저 찾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정화까지도 찾아봐야 됩니다. 임계가 있는데 무토가 있고 정화가 있으면 차라리 약과 병을 같이 가지게 될 것이니, 이럴 때는 그 쓰임이 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이제 질병으로 많이 가고 뿌리가 썩는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렇게 될 소지도 크다. 이런 말입니다. 무기가 투관했다. 이런 의미의 뜻은 뭘까요? 가난하다는 뜻이고, 너무나 넓은 땅에 무기가 투관했다는 건 을목 빼고 산이 골이 너무 깊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가 많다, 육친으로 따지면 정제편제긴 합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재물은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난해서 금전적으로 흥망성쇠가 다단하니까 그게 쌓기는 어렵겠다, 정도 느낌이 좋겠죠. 그 다음에 신금이 투출했다. 이런 의미의 뜻은 무토가 있으면 좋으나 외롭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월생 한여름에 태는 거는 어떨까요? 이럴 때는 여름에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여름에 물기가 수기가 잘 조화롭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배우자와의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관의 작용 때문에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조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게 좀 내 건강이라든가 육친의 건강까지, 배우자와 인연까지도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경금이 투출되었다. 이런 의미의 뜻은 이게 너무 하늘에서 비와 서리가 많이 내렸었을 때, 이게 조우가 잘 맞지 않고 이럴 때 정화의 쓰임이 없었을 때는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적고 노력도 적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게 많긴 하겠지만은 그게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름에는 건조하니 개를 쓰고 경신으로 보좌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개 정도가 있었을 때는 의미는 없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었을 때는 정화가 옆에서 보좌하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경은 한 개밖에 없고, 때로는 신금 하나밖에 없는데 정화가 두세 개 있다라든가, 때로는 병화가 있다라든가, 이럴 때는 이 조후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 합거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금이 있으면은 병화를 써서 수기를 발취하는 것이 좋고, 5월 하반기에부터 6월까지는 병화를 겸해서 쓰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글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을목은 병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개수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고, 임계가 많이 투관되어 있을 때는 무기토로서 그걸 억제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경신이 많았었을 때는 정화가 그걸 조우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신금이 병화를 합거하지 않게 무토로서 막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글씨들을 좀 알고 있으면서 다른 오행들과 천간의 어울림과 월의 지지와 역할 같은 것들도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만 가지고 맞대서 비추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공부가 쉽지는 않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다. 이런 듯한 설명이 될 듯합니다. 오늘 수업은 약간 코맹맹이 소리도 했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